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훈 기자.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당 공천 출마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이를 예로 들면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마운드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존재감이 높아질수록 개인들은 더욱 걱정하게 된다. 대표 선수들이 이준석과 닮지 않았나요? 개준숙 의원의 경우 여전히 한동훈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맴돌고 있는데 이제 이 정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 나는 그가 그것을 단순히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까?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의 인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저 역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로 결정하고 당대표로 나올 때부터 그와 윤석열 총장이 당대표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급된 유일한 팀, 물론 아직도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윤석열 회장은 한동훈이라는 남자를 없애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과 엮일 생각이 전혀 없다. 또한 한동훈 회장은 윤석열 총장과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거리감과 감시가 있을 수밖에 없고 2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주제를 논할 필요는 없다. 이쯤 되면 한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고 게다가 곱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만 언급하면 된다. 대통령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현실은 지금과 같지 않다. 실제로 중앙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오곤 합니다. 정치인 한동훈과 윤석열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 한동훈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커졌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동시에 갈 수는 없나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윤석열 대표와의 인연을 모두 끊는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개인의 자질을 유지하고 리더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것은 이미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총장과 헤어졌고 이제 미래에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을 당대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만약 공개적으로 부인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당 지도부 후보들의 지위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9일쯤 전이었습니다. 9일 CBS 김교환 편집국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오전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의 말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나가겠다. 이제 김교환은 나경원을 직접 만나 그를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나경원에게 부탁해도 해낼 수 있다. 예, 저는 CBS쇼를 구독했고 그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나는 박재홍과 싸우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공개된 후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나경원, 한동훈이 걸으면 나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하니 어느 정도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지 참 묘하다. 나경원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에 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그라데이션도 있지 않나요? 한동훈의 하차가 알려지면 나도 하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담감을 느꼈는지 10일 오전 나경원 당선인이 또 다른 해명을 내놨다. 특정 정치인의 전당대회 참석 여부는 당선인의 향후 정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재진의 성명이 즉각 나왔다. 왠지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한동훈 의장은 서로 관계로 발전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구성으로 갈 가능성도 고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곧 일어날 일입니다. 애초에 이 서사가 공개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한동훈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훈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기영인 국회의원 한동훈도 아닌데 맞나요? 그럼에도 한동훈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개임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현직 국민의당 의원은 또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총선 이후에는 나경원과 한동훈 모두 반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여러모로 경합 관계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문제도 익명으로 논의됩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익명으로 처리될 수 없나요? 물론 이는 윤석열 총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사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회장이 너 죽고 내가 죽는 관계가 아닌 갈등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다. 알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의당은 이미 이런 내부 문제를 알고 있다. 사실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한동훈의 존재감이 높아질수록 위협을 느끼는 이들의 반응도 높아진다.
이제 선도 후보들이 진영 편에 섰으니 현장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철규 의원의 행보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임을 옹호하고 있다. 비판의 본질은 간단하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100% 파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 대회 날짜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판이다. 말하는 내용을 수정해야 하면 수정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아니,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이를 일종의 비상관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선장이랑 관리형이 다른데? 그것이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므로 당신이 당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표조차 당을 논할 때는 목소리를 높여 권력만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통 방식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홍준표가 보여준 거 아냐? 황우여를 당대표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하는 단지 관리 역할만 맡을 뿐이며 그 이상 어떤 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이철규가 뭐라고 했는지, 홍준표가 뭐라고 했는지,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의해 아무런 개변도 없이 제거된 개인들은 끊임없는 권력욕 때문에 아무런 개편이나 혁신도 없이 수도권에 묻혀버릴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룹 대표 윤재호도 마찬가지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은 경영형이십니다. 전국 대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과잉이 아닌가? 애초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지정했나요?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만든 걸까? 그런데 윤재혁, 홍준표, 이철규는 어떤가? 당사자는 변경하려는 욕구를 거부합니다. 왜? 그래야만 지씨가 살아남고 그래야만 한동훈은 멸망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 회장의 반응과도 다소 상충되는 반응이다. 또 무슨 시도를 하는 거야? 당 규약에는 41번만 언급하고 언제 당 준비를 시작할지에 대한 문제는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는데 무슨 논의를 해야 할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처리할게. 경영진에게 위임됩니다. 언제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내 일이므로 나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계속 상기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그룹 대표 윤재혁 역시 마찬가지다. 윤 의원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윤재혁 의원에게 인정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주변의 성격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결국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이 일을 이루기가 불가능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참호는 놀라울 정도로 깊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이들은 총선 패배와 그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 룰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의 선호도와 변경에 대한 지지율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 국민과 당원 모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거부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정도로 절차를 바꾸면 누가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결과는 한동훈에게 유리하다. 홍준표, 홍문표, 이철규, 윤재호. 사람의 뜻은 누구이며 사람의 뜻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한동훈을 파멸시키려는 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조훈 전 비대위원장의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 여부가 1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56%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중 56%는 국회의장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했다. 동의한다는 것은 도도훈 의장의 전당대회 적격성을 의미한다. 36%는 반대했고 반대한 사람보다 지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야당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35%, 반대 52%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 쪽이 한동훈을 옹호하고 있다. 회장을 본다면 러닝백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해로운 선택입니다. 이에 도도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논의에 참여하시나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52%, 찬성이 35%로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아닌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 지금은 피플파워를 지지하는 분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해보니 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의원 중에는 65%, 56%로 반대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에서는 도도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당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당이 없는 무소속 중에서도 출마 반대 46%, 지지 24%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58%로 나타났다.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이 56%, 광주, 전라, 제주가 52%, 서울이 52%, 대구, 경북이 4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산하에서 무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분이 비대파 집단의 리더가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누어진 주제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을 규명하려는 쪽에서는 비대위원장은 나오지 말고 예전처럼 다시 소집해야 하며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도도훈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국민이다. 대전, 충청, 세종, 강원만은 평균 42에서 43%로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39%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도도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여론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여론을 살펴보면 확연히 다른 것 같다. 국민의힘의 국민적 지지율을 살펴보면 56%가 헌신적이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도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만 보아도 두 샘플은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주제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동일하게 본다면 이는 연세대 총학생회 참여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즉,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연세대 학생회를 살펴보며 서로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다소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기준으로는 20대의 49%, 30대의 38%가 반대했다.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40에서 50대 가운데 51%가 53세다. 노인의 56%가 이에 반대했다. 70대 중 43%가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IS 리서치의 지원을 받아 지난 8일과 9일 전국 규모로 진행됐다. 한동훈 전 회장이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국익에 부합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상사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의 외모가 주목된다. 두 당사자의 등장 여부에 따라 앞으로 두 당사자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현재 기록된 바와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 양문석, 김준혁 등 후보를 한 명 한 명씩 기록하고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확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갈등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토요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한씨의 절친한 친구인 박인성 비상대책위원장도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완회, 저는 지쳐서 기다리고 있고 현재도 지쳐서 대통령 관료들이 곧 만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 기록을 남겼는데 집회에 반대한 대표자는 홍준표 씨입니다. 현재 홍준표의 인기 평점은 한동훈의 인기 평점보다 낮다. 다소 드문 일입니다. 한동훈 지지율은 45%, 홍준표 지지율은 5%에 불과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오늘 홍준표 의원은 좌파와 우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파트너십. 이와 같은 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나는 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과연 내가 실제로 연방제나 헌법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좌우 협력을 통한 개정. 현재 대선에서 범죄 캠페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선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좌파와 우파가 협력하고 권력을 공유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어둠과 빛 사이의 갈등은 서로 합쳐질 수 없기에 서로가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오늘 모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묘사하고 계속 폭로하고 무너뜨리고 이 서사를 포착한다면 이러한 개념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홍준표의 숙달 아닌가?
권력을 얻기 위해 영원히 머글을 바꾸겠다던 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원 지지자 절반 이상이 출마 찬성을 인정하면서 비상당 지지자 수가 2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한동훈 비상당 위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